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혜를 캐는 원리와 산나물을 캐는 원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짱면 선생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함께 걷고 있다. 제자들이 산나물을 캐는 법과 지혜를 캐는 법에 대해 궁금해하며 대화를 나눈다. 제자 1 선생님, 산나물을 잘 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구나. 산나물을 잘 캐려면 먼저 주변을 잘 관찰해야 해. 산나물은 각각 다른 모양과 향기를 가지고 있지. 먼저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너무 어린 나무나 나물은 캐지 않고 충분히 자란 나무를 선택해야 해. 이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 제자 2,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것도 비슷한 원리인가요? 선생님, 아주 비슷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먼저 주변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 경험과 배움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하지. 무작정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해. 제자 1, 산나물을 캐려면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혜를 얻는데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나요? 선생님, 맞아. 지혜는 마치 산나물처럼 자연스럽게 자라야 해. 억지로 캐내려고 하면 지혜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성숙된 지식을 바탕으로 천천히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제자 3, 산나물을 캐는 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지혜는 어떻게 캐나요? 선생님,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얻기 어려워. 마음의 눈을 열고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되지.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이지. 제자 2, 산나물을 캐는 것처럼 지혜도 적절한 때에 캐는 게 중요한가요? 선생님, 그렇지. 지혜도 적절한 때에 깨달아야 해. 너무 이른 깨달음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너무 늦은 깨달음은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산나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듯 지혜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해. 제자 1, 그럼 산나물을 캐고 나서 다시 심듯이 지혜도 나누고 심어야 하나요? 선생님, 정확히 말했구나. 지혜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널리 퍼져야 해. 그래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산나물이 다시 자라게 씨앗을 뿌리듯 지혜도 다시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야 한단다. 제자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산나물 캐는 법과 지혜를 캐는 법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더 깊이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마음가짐이구나. 계속해서 자연과 지혜를 존중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하렴. 제자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산나물을 캐고 난 후 산 정상에 올라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선생님과 제자들은 자연 속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지혜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한다. 제자 1, 선생님, 산나물을 캐고 나니 산의 모든 것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 지혜를 찾는 방법도 있나요? 선생님, 그럼 자연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란다. 이 산 속에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수많은 지혜가 숨어 있어.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야. 제자 2, 자연의 소리요? 새소리나 바람 소리처럼요? 선생님, 맞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면 그 소리 너머에 있는 것을 느껴야 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 그 소리에 담긴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바람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방향을 바꿔가며 길을 안내해주기도 해. 제자 3, 그럼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건가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그렇지. 자연은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 가령 강물이 바위를 오랜 시간 깎아내듯 지혜도 끈기와 인내로 얻어지는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지. 제자 1, 저 강물처럼요?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나요? 선생님, 인내심이 필요하지. 하지만 기다림만으로 지혜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야.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며 길을 내듯 우리도 계속 배우고 탐구해야 해.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지속적이어야 해. 제자 2, 지혜를 얻는데도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그래. 지혜는 강처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흘러간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 강물이 그 길을 굽이굽이 찾아 나가듯 우리도 지혜를 찾아갈 때 여러 가지 경로를 시도해야 할 때가 있어. 제자 3, 선생님, 그럼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선생님, 장애물은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라고 생각해.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깎아내거나 그 옆으로 길을 내며 계속 흘러가듯이 우리는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해결해야 해. 지혜는 그런 경험에서 자라나는 법이란다. 제자 1, 장애물도 중요한 배움의 일부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에서 배운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연에서 배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 강물이 주변을 적시며 생명을 주듯이 우리의 지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해. 지혜를 나눌 때는 그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야 하지. 제자, 이 강물이 마르지 않듯 우리도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야겠네요. 선생님, 그래. 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지혜를 나누면 그만큼 더 큰 지혜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 마치 강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다시 증발해 새로운 비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야. 제자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법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배워나가겠습니다. 선생님, 너희들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니 나도 기쁘구나. 이제 우리의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강물처럼 이어질 것이야. 함께 더 많은 지혜를 탐구해 나가자꾸나. 제자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산을 내려가며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눈과 귀, 마음을 열어두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산을 내려가며 대화를 나눈다. 제자 1, 선생님, 지혜를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나요? 진심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선생님, 지혜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 강물이 흐를 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길을 찾듯이 너희도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해. 제자 2,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선생님, 맞아. 지혜는 끝이 없단다. 계속해서 배우고 탐구하면서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모두가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제자 3,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실천할 차례네요. 제자들은 서로 미소를 나누며 앞으로의 여정을 다짐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자연에서 배운 지혜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 안녕. 오늘은 지혜 캐기와 산나물 캐기의 공통점을 알아보자. 선생님과 제자가 산에서 걸으며 나눈 대화를 통해 볼 수 있어. 첫 번째, 산나물을 잘 캐려면 주변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 지혜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야. 세상을 잘 보고 경험과 배움을 통해 진짜 지혜를 찾는 거지. 두 번째, 산나물은 충분히 자란 것을 캔다고 했지.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혜도 적절한 때에 깨달아야 해. 타이밍이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아무리 많은 산나물을 캤더라도 나눠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듯 지혜도 나누면서 큰 가치를 얻는 거야. 지혜를 나누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 다음에 산에 갈 때 한번 직접 느껴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